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장 공략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전거래 코스피 대차거래 상위 10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이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도록 하면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첫 선에 꼽히게 되고 실리콘2가 또 K뷰티의 일종의 대장 리더격인데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 네. 앞서 코스피에는 한화솔루션도 눈에 들어왔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테크인 같은 또 반도체 아니면 실리콘2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저의 그 2분기 말 3분기에 좀 전략적인 이제 그런 섹터로 꼽고 있는 이제 뭐 ESS에 연관을 좀 지어서 LNF를 조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요. 부정적이기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변화를 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좀 가동률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뭐 여기에 좀 희망을 좀 복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지점 지금 뭐 6만 원에 지금 걸쳐 있는 이런 지점이고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는 지난번에 기록했었던 한 5만 4천 원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뭐 이게 그 공매도 세력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로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뭐 한 몇 퍼센트 먹자고 신저가를 또 찍어 누르는 그런 새롭게 신저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수준까지 내리기보다는 네. 저는 뭐 크게 여기서 이제 실효 수익률은 이제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그렇죠. 네. 오히려 좀 저점을 지금 최저점을 한번 잡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6만 원을 이제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중 바닥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삼중 바닥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ESS 쪽으로 해서 이런 2차 전지 쪽의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제 큰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반대로 이렇게 좀 상승의 그런 기조를 좀 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차는 좀 많이 늘어나서 뭐 최근에 안 보이는 종목으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횡보 이상의 흐름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점차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조금 희망적인 그런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LNF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대차가 어제는 정말 많았었지만 뭐 유의 쪽보다는 이겨낼 수 있다 쪽이었었고요. 김민수 대표는 어느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은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고 대차 늘리면서 준비하는 것 같은 실리콘2입니다. 공매도들이. 네. 지금 실적 발표 때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IR 간담회가 10시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되게 열심히 대표이사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심입니다. 예. 주가가 고점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그래도 유럽이 일본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예고를 실리콘2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쪽의 화장품들이 K 뷰티가 그쪽까지 영역이 넓어진다는 쪽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중동입니다. 예. 중동 분들이 왜 한국 화장품을 그렇게 쓸까? 그분들은 얼굴 자체가 진한데. 그러니까 좀 인종차별 발언. 아니요. 자, 그런 윤곽이 뚜렷하다 이런 뜻이죠. 잘생겼다. 예, 잘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더 잘생겨진다? 뭐 이런 더 아름다워진다. 예,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으면서 수요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중동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축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뭐 북미 쪽을 떠나서 지역별 다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최근 들어서 좀 주춤했던 모습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대의 모습들은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역시나 K뷰티는 안 꺾인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가 리더다. 여기에는 좀 동의하시죠? 대부분 K뷰티의 맨 앞단에 이제 역시 뭐 플랫폼에서 판매 쪽이니까 실리콘2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전초기지라고 봐야 되겠죠. 전초기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전초기지에서 브랜드가 이제 같이 모여서 확산되는 과정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내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또 달바 글로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디알바라고 부르더라고요. 디알바. 예. 근데 달바 글로벌도 상장되면서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투심 회복 차원에서 달바 세럼이죠. 이렇게 달바 미스트 뿌리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등장하면서 K뷰티의 또 한 번의
수급몰이 이렇게 좀 볼까요? 이제 강하면 섹터가 또 부각받겠죠. 신규 그렇죠. 종목 네. 때문에. 예. 네. 네. 자, 실리콘2 대차는 많이 쌓여 있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준비를 좀 하지만 뭐 김수 대표 입장에서는 K뷰티가 지금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네. 유럽, 중동이라는 새로운 탈출구가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은 생각보단 빠르게, 김민수 대표는 매수 기회. 근데 항상 좀 이런 부호 같은 걸 좀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음표를 하나 또 달아놓으셨습니다. 예. 기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갈까요? 뭐 다들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신용 강등이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과연 이제 위험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네. 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뭐 좀 저도 좀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네. 너무 좀 평이하고 다 알고 계시고 다들 이제 인지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답습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신용도 그 하락에 따라서 이제 영향은 굉장히 좀 빠르게 봉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산 가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뭐 상승세고요. 금도 떨어지고 있고 네. 미국 뭐 10년물, 30년 국채도 올랐다가? 치고 갔다가 네. 지금 좀 그렇죠. 정상적으로 좀 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가격도 100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 원달러 환율도 1,390원대 뭐 여기서 이제 왔다 지금 갔다. 88원으로 출발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이 상처는 예상이 됐던 거고 미국의 베센트 장관도 좀 무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약간 후행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증시를 다 보더라도 뭐 방산, 전기, 가스, 뭐 신재생, 원전, 전력기기 이제 범에너지 섹터는 밤사이 다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미국도 저는 이게 한 방으로 이거는 뭐 다 묻혔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냈죠. 네. 그러면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런 좀 시각을 좀 낮춘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낼 리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만 저는 뭐 6월 달 그리고 이제 3분기 초반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ESS 요 연결지어서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수급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게임주들도 중국의 판호 영향 그리고 대작 게임들의 출시와 함께 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 주도주에 막 따라가기 너무 좀 이렇게 벅차신 분들은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리고 호흡을 좀 가져가시면서 이런 종목으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또 빠르게, 우려보다는 빠르게도 네. 되겠죠. 예, 우려보다는 빠르게 지금 시장 회복이고요.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갔다가 저희가 시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빠졌던 업종들 다 회복하고 있고 신재생이 오늘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신재생 하나만 파란불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 좀 너무 달렸나 봐요. 예, 다른 업종은 빨간불을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김민수 대표, 네. 매수 기회가 네. 아니다. 일단은 너무 마음 탁 놓으면 안 되겠다. 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루 만에 시장 변화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에이,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예. 분위기는 미국 시장에 나오는 매크로 지표 분위기는 일단은 아직은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러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달러 예. 약세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불시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둘이 안 맞아요 지금. 예. 네. 달러 약세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두 개가 과거의 신용등급 강등 때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탈 USA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친국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자산이 대치된 쪽으로 나오는 것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보게 되면 국내 쪽들은 그냥 유리는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이 이제 초기에 만약에 그런 매크로 지표의 부담감과 함께 영향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약간 영향 받았다가 이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는 거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짜리로 끝났다라고 해서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돼서 이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리딩하듯이 로켓처럼 슉 이거는 아직도 조금 더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나 계속 또 관심 있는 쪽들은 여전히 주도 섹터들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런 쪽들 계속 노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성수기 때 다가오고 있는 관광객들 쪽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K뷰티 중심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임용 쪽들에 대한 관심들 계속 체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김민수 대표 그 달러 약세 부분을 월가 일각에서는 회색 코풀 쏘다. 지금 당장 위험은 아니지만 쿵쿵쿵 소리도 들리고 어디선가 위험이 다가온다든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달러 약세 성공했다고 쳐도 지금 금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 하락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못 잡으면 뭐 재정 적자, 국가 부채 계속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럴 너무- 수밖에 없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금리는 이제 완전히 지금 당장은 예. 표면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유지가 된다고 예. 하더라도 소비는 내구재 중심으로 못하죠. 인해서 예. 그리고 또 예. 가처분 소득은 확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소비 심리는 더 급하게 급하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를 바라보는 경제 지표 입장 쪽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겠네.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전까지에 대한 변화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지겠죠. 네. 금리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까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기회에 항상 물음표를 딱 갖다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기회, 금리 떨어진 걸 확인해야 진짜 기회, 찐 네, 기회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정민 팀장, 네.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88, 1389, 90 이렇게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입니다. 지금 개장 상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요. 뭐 외국인들은 뭐 어제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 하루 전 이제 약간 조심하는 바람에 이제 순매수를 좀 멈췄었는데 네. 오늘은 정상적으로 가장 좋은 흐름이죠. 아직 뭐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좋네요. 있고, 예, 그럼 일단 방향성은 이제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일단 하락 쪽으로 좀 간다라고 하면은 예. 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상황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0위까지 보더라도 한 10종목, 11종목 빼고는 다 플러스입니다. 네. 근데 소위 말하는 ADR 지표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에서 하락 종목 수를 뺀 이제 그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쏠려서 올라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퍼져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약간 이제 자율 반등적인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에 그런데요. 이제 정확히. 네. 네. 선두에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이제 원전에 너무 매몰돼 있었습니다만 가스 터빈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또 성장률을 또 올릴 수 있겠고 좀 캐파 증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AI 역시 이제 전략적인 이제 그런 물자로서 이제 가스 터빈 또 원전 SMR까지도 다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뭐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전력 설비도 왜 이렇게 빠지지 했는데 오늘 그 빠진 만큼의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정도예요. 네.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 비롯해서 이제 일렉트릭 LS 쪽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어제 미국장에서 유일하게 안 좋았었던 쪽이 태양광 쪽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화솔루션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그 이면에 이제 어떤 요인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네, 저는 뭐 그래요. 급한 상승에 의한 약간 뭐 조정의 명분 아니면은 이제 차익 실현의 명분 뭐 이런 정도로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휘청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드디어 왜 그랬는지도 밝혀졌죠. 이제 네. 유럽 쪽에서 자신들의 이제 유럽 그러니까 유로존 안에서의 이제 방산 지출을 한 연간 220조 정도를 좀 220조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5%를 EU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자급자족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35%를 이제 동맹국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구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방향이 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다시금 방향을 잡고 좀 움직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분위기는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어느 쏠림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좀 자율 반등의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네.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미국의 영향을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 웃고 있는데요, 여러분. 웃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은 그동안에 웃는 게 아니라 뭐 파티를 벌였던 김수 대표. 네. 신재생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화솔루션이 7% 넘게,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6% 넘게, 태양광 쪽, 풍력 쪽도 흔들리고 있고요. 너무 달린 탓에 좀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뉴욕 증시에서는 퍼스솔라가 뭐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신규 매수자 공략 포인트를 잡을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이쪽은 어제 저희 그 전날에 있었던 TV 토론회 거기서 나왔던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좀 약간 좀 쉬어야 될 때 좀 너무 가속화가 붙었다고 봐야 돼서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어제 또 추가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쉬더라고요. 예, 거기서 같이 영향을 받았었던 모습들인데 일단 여기서는 교통 정리할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모든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쪽들
같이 부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핵심은 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부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캐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 그렇죠. 정도는 그 정도로는 보고 수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괄 체제 그리고 네. 또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놓은 하나솔루션만이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번에 하나솔루션 밀렸을 때 자리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어제 또 강했던 뭐 대명에너지부터 뭐 이게 쭉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네. 요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플레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첫 단과 끝 단을 고 하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수익성이 좋겠습니까? 그냥 매매하는 정도라고 네.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겠다라고 그래서 하면 변동성은 HD 현대 엔솔이 좋습니다. 저희 같은 네. 트레이더들은 아주 네.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나 갖고 보유 쪽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 혹시 뭐 차트가 되신다면은? 예, 돼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금 거래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지금 힘은 부담감이 빠지네요. 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만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파락식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걸 예고를 했었습니다. 거래 예.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갭 나왔던 부분들까지 체크한다 그러면 이 정도겠죠. 그 갭 쪽까지 본다 그러면 약 한 34,000원대 정도 안쪽까지 혹시나 추가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35,000원대 밑에 34,000원 정도쯤 되면은 그때 부분에서는 한번 놀려 볼만 하고요. 근데 이럴 때는 다시 거래가 살짝 늘어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아까 정경민 팀장님 말씀처럼 네. 지금은 에너지 쪽에서는 체크해 볼 게 일단은 ESS 쪽이 맞다. 그 얘기는 제가 몇 주 전부터 좀 드렸었던 내용들이긴 네네네. 한데 네. 그쪽을 체크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전략과 함께 변화가 가서 결국에는 중국 거 안 쓰고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국내 밸류로 본다 그러면 우리 쪽이겠죠. 그렇죠. ES K 배터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쪽과 갈 수 있는 회사들 같이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뭐 신성 ST 예. 신성 ST 볼까요? 예, 네. 이런 종목이나 일단 주가는 아직 뭐 정체돼 있습니다만 네. 이제 턴하기 시작할 거고 뭐 한중의 시엔스 이런 쪽들 어제 좋더라고요. 관심 가지시면서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베노바 이 회사가 고점을 거의 돌파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쪽들은 역시나 LNG 가스 쪽에 가스 터빈과 그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포인트를 가져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가스터빈 아까 두산 엘리베이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지금 가스 쪽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늘 뭐 대성 에너지라든가 요 단도 좀 꿈틀꿈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네. 더 가볼까요? 네? 역시 이제 가스터빈, 그러니까 유럽 어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제 유럽의 이제 세이프 제가 약자를 지금 이렇게 맞아요. 떠오르진 않는데 예. 세이프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 20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전략 물자는 이제 뭐 식량, 보급, 뭐 탄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의 제1의 그런 물자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는 전력인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전력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이게 이제 전력이 이제 불안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보급이 끝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원전 쪽 원전으로 바로 나가기에는 너무 좀 텀이 길기 때문에 네. 그 중간을 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가스터빈으로 가스터빈이다. 그러니까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네. 가스터빈으로 이렇게 뭐 자동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 가스 대규모의 이제 터빈을 돌려서 그걸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중간 정도의 점이지대 정도의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들어오면서 좀 유럽 쪽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네. 띄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간 한 6대에서 8대 정도의 그런 생산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좀 캐파를 좀 증설하겠다 뭐 증설도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인 배경도 그렇고 이 가스터빈 쪽에 그리고 더 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리고 범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늘 강조드립니다만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향후 몇 년간 뭐 큰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전력기기들의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그런다면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 매수. 저가 네. 박스권 매매를 박스권 충분히 매매.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이 지금 거의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는데 증설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2026년 하반기예요. 그럼 네. 그 전까지는 멀티플이 찢어져서 확 오르거나 아니면 실적 가격이 올라서 이제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둘 다 좀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제같이 무슨 일이 생겨서 좀 빠질 때에는 예, 저가 매수를 네. 충분히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네. 이런 변압기들 이런 쪽에 충분히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한번 볼게요, 김민수 대표. 그동안에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거의 지금 안 다루고 있는 와중에 어제는 하이닉스도 20만 원 깨지기도 했다가 지금 오늘은 또 살아나기도 했다가 소부장도 너무나 답답하다, 재미없다 좀 이런 아우성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안 가면 안 다룹니다. 네. 그게 아주 냉혹하게 아예 언급도 안 하죠, 반도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소부장까지. 어, 그래도 해주세요. 네, 주도 섹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철저히 외면하는 게 네. 이 이 시장의 바닥에. 예, 이 바닥의 룰입니까? 네. 네. 일단 이쪽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될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는 우리 모건 스탠리 형님. 네. 예, 이틀 전에도 나와서 이번에는 W 쉐입이다. 네. 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즉 결론은 그거죠. 이번에 상반기 때 좀 가격과 함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를 자신하지 못한다. 네. 하반기는 찬물을 확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턴하는 거는 내년 2분기로 또 얘기를 하고 내년 있습니다. 2분기요. 네. 아. 그러니까 턴하게 되면은 1분기 먼저 이제 주가가 앞선다. 그러면은 연말에서 1분기 정도쯤에서 그때 이제 턴하는 것 쪽으로 보는데 네. 솔직히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이 친구들이 맞느냐, 이걸 확신하면서 그 똑같이 다 가느냐, 한 쪽의 문제인데 한 번은 맞췄고 한 번은 틀렸거든요, 솔직히. 네,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는 그대로 가겠느냐라는 쪽들인데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시장도 그렇고 아직 자신을 하지 못하는 거는 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HBM은 하반기 공급 과잉 이쪽과 함께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디램만을 보는 게 아니라 HBM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거쳤기 때문에 네. 거기서의 수익성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게 방어를 해주게 되면은 그나마 디램 쪽이 메모리 시장이 좀 흔들려도 영향력을 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핵심은 HBM이 그만큼 수익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의 흐름들인데 그러려면은 또 앞단에 있는 엔비디아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쪽에 대한 네. 실적 동향들이 또 중요하겠죠. 네. 네, 엔비디아 이번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 좀 낮추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약간 좀 낮췄던 분위기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는 살아 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철저히 일단 지금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좀 며칠 눌렸다 그러면 들어가서 내려가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모건스탠리 기준으로는 거의 8월, 9월에 진입 시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팔고 나와야죠 그때는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아예. 얘가 지금 여름쯤 들어올 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6개월 뒤에 다시 6개월 뒤에 되고. 다시 사야 되는 예,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예. 왠지 찜찜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다들 AI 쪽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변화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쪽들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본다 그러면 네. AI 인프라 쪽들 아예 전략 예. 인프라로 전력 인프라 아니면 뭐 직접 들어가는 두산 같은 CCL 쪽들 CCL, 이런 네, 것들로 보시는 게 공박.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경민 팀장께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반도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차도 지금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이 양대 산맥인데 반도체와 자동차. 그러나 또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늘 사고 싶어지는 게 송정이기도 하고요. 차.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 안 되는 게 차 때문이다. 다들 이러잖아요. 네, 차 한번 그렇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네. 주가를 찍어 눌렀던 이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요인이죠. 이제 네. 이게 이제 극적으로 그냥 관세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차만. 네. 아까 관세 뭐 다른 나라 다 하는데 한국만 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 그쪽에서 예. 봤을 때는. 그러면서 봤을 때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거 말고는 딱히 불거진 악재가 없습니다. 판매량 좋고 실적 좋고 그리고 뭐 원자재나 이런 수급도 다 괜찮고 이제 또 현대차 쪽에서 이제 첨단 그 사업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사업부나 뭐 이런 오토에버, 쪽에서도 네.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인재들 파견하고 또 사업부 늘리고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거의 준비가 좀 끝난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가지 포인트만 그 해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이런 관세나 이런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하락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 정부에서 자동차 쪽에 협상이 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빠질 게 없다. 그냥 기존의 입장에서 좀 개선될 그런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자동차의 실적 플러스 심리적인 요인도 개선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20만 원, 19만 원 요 사이에서 한 그래도 2분기 그렇죠. 실적은 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한 7월 정도까지는 조금 좀 눌려 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은 한 2, 3개월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것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뭐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는 보는데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워낙 좀 변동성 크고 또 한꺼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테마.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뭐 한 2, 3개월의 호흡을 가지고 이 종목에 좀 숨 죽이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 확보를 하면서 상승 기조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뭐 저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는 좋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속도에 대한 시간 요게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20만 원 밑은 항상 옳다. 여기에 대한 정면 팀장은 인정 아니면 완전 인정이죠. 완전 인정. 네. 자, 완전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